그러면 이제 그거를 토대로 이제 제가 간단하게 그걸 보내드렸잖아요. 네. 양식을. 네, 그거를 보고 이제 하나씩 조금 말씀을 이제 드려볼게요. 이제 네. 생활 환경이나, 그 다음에, 진로를 지금 IT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예, 한 놈은 IT 쪽으로 계속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고, 뭐, 이제 학교 신문 편집장인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페이퍼 발간이 잘 안 되니까 앱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앱을 개발했어요, 신문을. 그래서 뭐 그런, 아니, 이제 그렇게 뭐 막 저기 한 수준은 아니고 학생 수준에서 일단 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이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학원을 안 다니니까 그런 거 할 시간이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 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정보 올림피아드를 지금 하고 있어서 거의 이제 골드 단계까지 갔으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왜 동상, 은상, 금상, 그리고 이제 네. 플래티넘인데 금상까지는 이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달에 시험을 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의 자기의 후구로 생각해서 이제 대학을 가려고 네. 하고 있어서 이제 저도 처음으로 이제 그 병무청에 들어가 봤어요. 그 네. 뺨누나님이랑 하고 그랬더니 아이가 세상에 보직 종류와 이런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IT 쪽 얘는 이제 정보 보안 쪽 해킹 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좋아하게 된 이유가 어릴 때 중국에 살면서 중국은 다 막아놨잖아요, SNS를. 네. 근데 이제 학교 수업을 또 인터내셔널이니까 전부 다 아이패드 막 이런 거 갖고 수업을 내는데 너무 인터넷이 안 되니. 근데 선생님들이 VPN이라는 우회로 이렇게 라인을 끌어와서 하는 거를 하시는 걸 보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환경적으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거에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흥미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저는 되게 미안했던 게 이제 아빠 사업 때문에 사업이 늘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중국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동안 학교를 6군데를 옮겼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있다가 중국으로 가서도 중국에서는 이제 로컬도 좀 경험해야 된다. 표면적으로는 근데 사실 그때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로컬 들어가서 중국어로 공부하는데 보냈고 좀 이제 나아지면서 이제 어쨌건 자본주의 사회니까 내가 돈을 조금 더 주면 좀 더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영국계, 미국계 이렇게 옮겼어요, 학교를. 계속. 덜위치 같은데 막 이렇게 그러다가 또 제가 한국으로 5학년 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너무 원망을 하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군데 다녀서 친구가 많은데 우리는 근데 이제 그거를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를 시켜버렸어요. 아이랑 저랑. 그 한양대 그 정보영재원이 그때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생겼어요. 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몰렸는데 거기에 자소서를 쓸 때 뭐라고 썼냐면 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6년을 6군데를 다녔다. 그래서 나는 어느 곳에 가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존력을 키웠다. 막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도 좀 겁이 나서 한 번 정도 이제 그 면접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수업을 받았는데 저희 그 자소서를 보면서 어머니가 어디서 돈 주고 쓰셨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저 애들이랑 저랑 썼는데요. 그랬더니 네. 자기네 이거 좀 줘도 되네요 자료를. 근데 예. 안 줬죠. 근데 그것 네. 때문인지 뭔지 아무튼 그때 선서하고 들어갔어요 1등으로. 오, 그러니까 아마 자소서가 굉장히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불만을 삼고 힘들어했던 부분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빠가 중국에서도 왜 이렇게 상해 뭐 심천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중국 가는 거랑 중국 내에서 움직이는 거랑 더 멀어요. 그래서 그래요? 맞아. 거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도 참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애들이 좀 이렇게 익숙해질만 하면 움직이고. 근데 네. 그때는 저도 뭘 모르고 끌고 다녔고, 이제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얘는 맨날 엎드려서 잠만 잔다 그래요, 초반에. 예. 근데 그게 못 알아들어서. 저는 아, 정말 애들 사교육을 안 시켰어요, 여기서도 어릴 때. 네. 영어도 안 되지, 중국어도 안 되지. 그러니까 뭔 네.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엎어져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제 중국 애들이 되게 더티하니까 체육할 때는 이렇게 주먹이 나가서 싸우고. 아, 근데 애들이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정말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식하게 아무튼 애들을 굴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 군대보다 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지금 네. 보딩스쿨도 지들이 빨래하고 지들이 챙겨 먹고 지들이 24시간을 매니지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타치를 안 하는 환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군대를 보내지 말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한 건데 경제 활동을 한국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그쵸? 일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살살 달랬죠. 우리 음, 군대는 가자. 사나이라면. 네. 그랬더니 뭐 애들도 음. 그럴까요? 이러더라고. 너무 재밌으세요. 그래서 그래도, 파란만장해요, 제 얘기가. 진짜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이제 타국에 가가지고 생활을 했지만, 거기에서도 언어가 안 되는데도 생존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3개월 안에 이게, 네. 자든 어떻게 하든 본인들이 그거를 투득을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성장을 한 건데, 오히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음, 그게 지금 한양대학교 거기에 이제 그 자소서를 써가지고 그 정보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런 이제 결과도 가져오게 되고, 네. 되게, 예. 그러니까 조건은 안 좋았는데 결론은 엄청나게 아니, 좋은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도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다르게 어필이 되더라고요. 이 포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아, 그게 제가 어머니의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뒤에서 다 가외 붙여주시고 학원 보내주시고 그랬으면 본인의 그런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치동 3년은 진짜 빡세게 했어요. 진짜로. 근데 거기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대치동.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하기 싫어하면 안 할 텐데 얘네가 5학년 때까지 탱자탱자 놀다 와서 학원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네는. 네. 그러고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사교육했어요. 진짜 대치동 사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뭘 쓰라고 해도 쓸 정도로, 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여기다, 그 큰 놈은 코피 흘리면서 따라가더라고요. 욕심이 있어갖고. 그러네요. 그래서, 얘 여기다 뒀다가는 망치겠다. 그러네요, 정말. 싶어갖고, 이제 뺐죠. 음, 지금 보면 이제 진로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인데, 오늘 해드릴, 이제 그 자녀분요, 이진,
네, 야, 진의를 진이. 먼저, 네, 진의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네네. 진의를 이제 먼저 해드리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진의를 네. 먼저 해드리는데, 이제 진의의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건강상에 이제 특이사항 없고요. 네. 그다음에 체력은 한 중 정도 되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부대는 육군 병사하고 공군 병사, 그다음에 카투사를 이제 관심 있다고 체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는 없어요. 언어 능력은 중국어도 되고, 그다음에 영어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취미하고, 말씀하세요. 토플을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봤을 때 진이는 토플이 98인가 나왔고 신이는 110분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중학교 1학년 때니까 네. 지금도 미국에서 생활했고 한 4년 지났으니까 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어학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언어는 돼요. 말은 이제 되는데 이게 좀 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취미하고 특기는 지금 진이 같은 경우는 편집, 이제 동영상, 뭐 사진 이런 것들 좋아하고 그다음에 신발, 패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막 사격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군대에서 하고 싶은 일로 이제 적어주신 거는 기술직이나 전문직, 그다음에 그래픽 디자인, 운전, 이제 후방에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좀 그런 쪽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저한테 이제 주신 거는 영접군이 나오면 군대를 안 가도 되는지 요거를 물어보셨어요. 네. 영주권이 있으면 군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에서. 그냥 지우세요. 대한민국에 있으려면 가야 된다고 들었고요. 네. 저도 이제 완벽하게 알아보진 않고 이렇게 이제 그 선배들, 네. 비슷한 경우의 선배들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안 들어올 거면은 그냥 네. 안 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30 몇 세인가? 그때까지 미루다가 뭐 면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엔 진짜 안 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본인들 저기 큰 놈은 안 가고 싶다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그래 뭐 갔다 오자. 그래서 왜 카츄샤는 1년에 한 번이니까 네. 카츄샤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어학병 한번 해보고 네. 한번 준비를 해보자.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군입대는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 거주를 하게 되면 24살까지는 자동으로 이게 연장이 돼요. 근데 25살이 되는 때에는 이게 그거를 신청하셔야 돼요. 회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25살부터는. 그래서 24살에 1월 달쯤 돼서 병무청에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 허가 신청을 받는데 그 허가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조건 하에 허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국에서 계속 이제 생활을 하겠죠. 영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7살까지 그 사유로 연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6개월 이상 있게 되면 그게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들어왔지만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정도가 돼버리면 그게 이제 발급이 취소, 이제 그게 될 수 있는 거죠. 24살까지는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입영하라고 영장 통지서가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24살, 그때 한 3개월 이상, 그러니까 체제를 하게 되면, 머무는 거죠. 그러면 입영 통지서가 나와서 검사를, 신검을 받으라고 할 거고, 이게, 이 25살부터는 이제 국외 여행 허가라는 거를 받긴 하지만, 여기에서 영주권으로 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체제
그러니까 머무는 기간이 1년에 6개월 이상이 돼버리면 허가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 전혀 할 수 없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37살까지 내가 외국에서 그냥 계속 쭉 있었어요. 그냥 안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38살부터는 그게 면제가 돼요. 그 대신 37살까지는 어떻게든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병역의 의무를 하게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입양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병하고 모집병이란 거 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군대를 신청해서 올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해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한테 주신 거는 특기병에 대한 내용들만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드님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영주권을 이용해서 군대도 영주권 관련된 그걸로 신청을 해서 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걸 하든 아니면 특기병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면 카투사는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카투사 지원은 한 번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한 번 떨어지면 그게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그 자녀들이 외국에 유학을 나갔다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네. 군대에 제가 있을 때 그 파병을 누가 이제 간다고 좀 알아봐 달라고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병 관련돼가지고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 이제 통역병이었죠. 그래서 그 신청한 데에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만점짜리 진짜 많던데요. 뭔 말씀인지 알겠죠? 영어를 걔는 유학을 영국에서 했어요. 어릴 때부터 해서 10몇 년을 영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유학을 했는데도 자격증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수치화에 의해서 자격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점수화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근데 아니 외국은 자격증을 의미를 안 둬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알았으면 땄겠죠. 그쵸. 본인은 영국에서 살면서 공부 다 했고 영어 뭐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그 자격증 따는 게 본인한테 뭐가 어려웠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준비를 안 하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해외 파병을 나가려고 했는데 해외 파병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이제 카주샤도 아실 거예요. 그 뽑아가지고 그거를 추첨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추첨해서 떨어지면 끝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영어 정말 잘하고 능력 있고 그런 뭐 이렇게 친구들, 그러니까 뭐 우리 용사들 아들들이 다 이게 추첨해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특기병 지원해갖고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번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UK 공군 해병대 이런 데가요. 내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21년도가 가까우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19살이 되는 시점에 그 10월 달 있죠. 그러니까 20살이 되기 전에 19살이 되는 그 해에 10월 달쯤 되면 병부청에서요. 그 1년 계획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10월 초쯤에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선발 계획 같은 거 1월 달 선발 계획이 나와요. 2021년 선발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총괄적인 게 나오고 그 총괄적인 거를 토대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달달이 이제 인원을 이제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준비를 좀 하시고 있다가 그 계획이 나오면 아들이 이제 원하는
그 병가 보직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 일단은 한번 신청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자격을 미리 갖춰야겠죠.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 해에. 왜냐면 인력 계획이 많이 빠지는 해가 있고 또 적게 빠지는 해가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챙겨서 이제 시기를 봐서 이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6회 공군에 일반병과 특기병 이제 모집병이 있는데 일반병은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두 개의 개념을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네. 일반병은 어떤 병이냐면 이제 군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만 19세가 됐을 때 이게 신체 검사 신검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아들은 1년 안에 그 신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날짜를 잡아서 가는 방법도 있고 병무청에서 신청을 안 하면 통지서를 넣어서 너 와서 빨리 신검 받아라고 해가지고 신검을 받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면 일반병으로 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네, 그대로 있으면 병무청에서 일반병으로 신검을 받은 그 해를 이제 그러니까 20살 만 20살이 되겠죠? 19살에 만 그걸 받으니까 20살 5월 달 이전에 통지서를 보내요. 그래서 너 언제 어느 사단에 어디에 너 훈련을 들어와라고 하면서 통지서를 줘요. 그러면 본인의 선택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통지서를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일반병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지금 군대를 가는 분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그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모집병이에요. 모집병은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내가 지원을 해서 내가 원하는 보직을 가지고 내가 근무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해드릴 거는 모집병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네.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모집병들은 그냥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군대는 대기업과 동일하게 이 서류로 다 채점을 해요. 그래서 아까 자소서 써봤다고 그러셨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를 관리를 하셔야 해요.